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굉장히 좀 하락적인 부분은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보합해서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후 시장에서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사도 될 수 있는 그런 차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선뜻 뭐 제가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뭐 4%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구 오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당연히 모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타로 진행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어차피 지금 테마주밖에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것도 어디? 식량 난 쪽으로 곡물이라든지 축산, 수산 할 거 없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저저번 주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섹터별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좀 미리미리 좀 나눠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나눠 두면은 안 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서 들어가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 방에서는 대유 이런 것들을 6,050원 이하로 여러분들 붙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안 간 것들을 노리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미 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노려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안 간 종목에 대해서 노려서 들어가야지만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TYM도 농슬라 관련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팜스토리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열심히 가르쳐 주신 덕분에 벌써 수익이 났어요. 짧은 시간 안에 수수료를 뽑아서 기쁘고 주린이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알려드려요. 지금 오히려 수익 내기가 굉장히 더 편할 수밖에 없다. 왜? 테마 장세기 때문에. 테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쉽고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서 굉장히 뭐 고통을 받고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0% 클럽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에 33만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주린이 분들도 뭐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지금 같은 테마 장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힘들이지 않아도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뭐 설탕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VIP 방에서는 오늘 소금 쪽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소금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 오히려 설탕 없이는 살 수 있는데 소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크게 한번 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힌트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오프닝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엔터라든지 여행, 그 다음에 뭐 카지노, 항공 이런 쪽으로 수혜를 많이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 나오는 거는 뭐 화장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에는 뭐 VIP 방에서는 다 챙기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챙기고 나서 오후에 싸그리 20%짜리 윗꼬리가 다 달렸다라고 보면은,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약간의 반등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지금
지금은 너무나도 시장의 포인트가 요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량난이 움직일 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3인방이 대유, 경농, 조비, 이 두 글자 농업 관련주들 3인방인데, 오늘 뭐 대유가 뒤늦게 뒷북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뭐 안 간 것들은 기다리면은 당연히 뭐 빠르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당연히 잘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대유 같은 경우에도 대두 관련주들이 막 날아가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이 대장주로 테마를 이끌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량난 쪽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샀다 그러면은 오늘은 꼭 안 오르더라도 고점 대비 저번 주에 충분히 조정받은 것들은 며칠 더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인플레가 지금 한순간에 뭐 하루아침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안 보셔도 되지만, 순환매의 흐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순서를 알고 계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여기서 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같이 좀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순환매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믿는 구석은 유동성이에요. 돈이 지금 시장에서 오갈 데가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테마가 명함 내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고, 기대가 컸던 뭐 리오프닝 이런 것도 요즘 전혀 그렇게까지 막 파격적으로 재미는 없는데, 결국 이슈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인플레, 원자재 요쪽이 돌아가면서 다시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도 순환매의 흐름적인 부분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재밌게 파도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파도를 한번 삐끗해서 잘못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마음고생이 심해요. 근데 파도를 잘 타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서핑을 예로 들면은 뭐 서핑도 우리가 파도를 이해를 하고 파도를 맞춰서 파도 타기를 잘하면은 재밌는데, 내가 지금 서핑을 하는데 파도 흐름을 몰라. 그럼 계속해서 넘어져. 그리고 소금물만 먹어. 그럼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말 동안엔 급락으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걱정은 좀 어느 정도 있기는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아마존의 실적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크게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이 S&P 500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로 부정적인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반감이 되고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약화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모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골프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잘 나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에 의해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아가는 종목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딱딱딱딱 찍어서 그냥 팍팍팍 수익을 만들어내면은 너무나도 편하다. 어차피 우리가 뭐 실적주만 바라보면서 한도 끝도 없이 시장 언제 올라오지, 실적주는 언제 가지, 시장이 돌릴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지, 요것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겁먹지 말고 모아가고,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6.6% 상승적인 부분으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큰 뭐 에너지라든지 식음료를 제외를 하면은 PCE 물가지수는 5.2%로 전월보다는 좀 감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뭐 제기가 됐던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루아침에 뭐 1분기 만에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섹터별로 종목들 다 나눠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월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0.7%, 이전이 0.6%였는데 1.1%가 증가를 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강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미국의 FOMC 이벤트가 확인이 되는 5일까지는 수급 전반적인 관망세, 그 다음에 시세는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하시면서 분할로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의 FOMC 고용 보고서 발표라든지 중국 증시 휴장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증시 휴장 3일부터 5일, 국내 시장 증시도 장내 수급 탄력이 좀 저하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주가 이제 변동성 정점이라든지 시장 분위기 변화의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은, 특히 FOMC 기점으로 그간 앞서간 경계, 그 다음에 불안 심리가 점차 진정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빠지고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좋게 잘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테크니컬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하단 지지선인 2600포인트에서 262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레벨대 아니면은 이 이하에서 실적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점 매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노려서 들어가야 된다.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류하실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은 오히려 더 바빠요. 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분할적으로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아까도 해드린 얘기기는 하지만 식량난이라든지 뭐 곡물가 급등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뭐 순환매를 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금리 인상이 끝나야지만 테마가 아닌 뭐 실적주라든지 성장주 요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단타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잘 먹고 나오면은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1차원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시장에 맞게 같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도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뭐 좋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투심이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나마 개별 이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도 아리바이오 치매 치료제 미국 FDI 뭐 임상 2상 성공, 뭐 글로벌 3상 진행,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상한가를 찍고 좀 밀고 내려온 부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뭐 2연상 정도는 좀 한 번씩은 가주는 분위기로 흘러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다,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아직까지는 투심이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투심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이거를 들이대기에는 좀 너무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뭐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부분, 기대감 자체는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남아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매출적인 부분도 전년 대비했을 때도 뭐 9.3%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5%, 이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무난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1분기에 공시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 공급 계약은 총 1건, 이게 규모 자체가 2,735억 원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1분기랑 4분기에 나왔던 공급 계약이 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당시에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매출도 유의미하게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공급 규모가 확대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랑 마찬가지로 코로나 뭐 진단키트 매출도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케미칼 매출의 견조한 성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바이오시밀러 대비
수익성이 낮은 만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뭐 7.8% 하락한 37.6%를 좀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을 견인한 주요 품목인 레키로나의 매출이 오미크론 변이 대상 낮은 효능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말부터는 급격한 수요 감소라든지 국내외 진단키트 업체들로부터 포착이 되는 만큼 여기저에 따른 실적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잖아요. 왜냐? 오늘부터 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내용, 뭐 기사적인 부분, 오늘부터는 마스크가 실내에서는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케미칼 매출 성장이 좀 견조하고 CTP16을 시작으로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품목의 출시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예정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7월, 그 다음에 스텔라라라든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상이 되는 2023년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환율 효과라든지 주력 품목 성장으로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17.2%,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46.7% 상승적인 부분을 예상을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좋은 램시마 SC를 비롯을 해서 주력 품목들의 견조한 성장, 그 다음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시장 컨센 자체를 좀 놓고 봤을 때는 부합을 하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매출액이 31%, 영업이익이 34%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현지 파트너사들의 재고 정책으로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재고 확보에 따른 영향으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램시마라든지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북미 점유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인 화이자의 재고 정책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조 효과라든지 가격 인하폭 제한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좀 좋은 매출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인플렉트라든지 램시마를 램시마 SC 교체 확대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마케팅 확대로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투심이 어느 정도는 얼어붙은 것들이 조금은 녹아져 내려야지만 다시 한번 좀 시원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조금 한 가지 보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게 투심적인 부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는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먹고,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모아가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내가 쫄고 겁먹을 필요 없이 시장이 빠질 때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인플레 관련해서는 잘 먹고 나오면은 또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비중을 더 추가를 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 또 수익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잘 만들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분명히 지금 중심 못 잡고 갈팡질팡 내가 지금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